국민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재치 있는 광고와 서비스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이 기업이 이제는 자영업자, 라이더, 심지어 국회까지 모두에게 등을 돌린 공공의 적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 점주와 라이더가 피땀 흘려 번 돈 5,400억 원이 독일 본사로 송금되는 동안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2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외치며 국민적 사랑을 받던 토종을 배 신화가 어떻게 게르만 민족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몰락의 서막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시켜 먹을 치킨 값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의 민족은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광고 카피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상징처럼 여겨졌지요. 낡은 전단지 뭉치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대체한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봉진 창업주의 톡톡 튀는 경영 스타일과 B급 감성 마케팅은 젊은 층을 열광시켰고, 배민은 단순한 배달 중개 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푸드테크 기업이라 칭하며 IT 기술로 낙후된 배달 산업을 혁신하는 선구자처럼 보였답니다. 성공 신화는 정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경쟁 앱들이 나타났지만 배민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요. 그들은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사장님 광장을 운영하며 상생의 이미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점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가치 4조 7,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들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2019년 12월 모두가 축포를 터뜨릴 때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전격 매각됩니다. 토종 유니콘의 성공적인 엑시트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독일 착취 플랫폼 논란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름은 한국 대중에게 생소했지만 사실 이미 국내 2위, 3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거대 자본이었습니다. 이 M&A는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완전한 독점을 의미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독점을 우려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미 시장의 지배자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이때부터 배달의 민족의 정체성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B급 감성과 키치함으로 무장했던 한국 스타트업은 이제 글로벌 본사의 재무제표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자회사, 즉 캐시카우가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가장 친절하고 인심 좋던 구멍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체인으로 바뀌고 본사에서 내려온 점장이 매대의 모든 상품 가격을 올리고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앱 디자인도 그대로고 리뷰 이벤트도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철학 대신 글로벌 본사의 수익 목표가, 상생의 가치 대신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던 노력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숫자로 환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리 민족이라 외치던 그들은 이제 게르만 민족의 이익을 위해 달려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지요. 성장의 단꿈에 젖어 있던 배달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배달의 민족은 총 1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보냈습니다. 2024년에는 배당금 형태로 4,127억 원을,
그리고 2025년에는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약 5,400억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6,408억 원의 8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치킨집 사장님들과 떡볶이집 사장님들, 그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빈 라이더들이 만들어낸 이익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독일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왜 독일로 보내는가? 그 돈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라이더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었나? 라는 비판이 쏟아졌지요. 게르만 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적자를 메우는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상생을 외치던 배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국부 유출이라는 싸늘한 단어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수수료 인상입니다. 배민은 기존의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점차 폐지하고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정률제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올라갔지요. 특히 2025년 4월부터는 그동안 무료였던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가게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조차 앱으로 주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고, 배민 앱에서 포장 옵션을 아예 빼버리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수수료 논란의 정점은 배민 원플러스라는 자체 배달 서비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합치면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음식값의 최대 26%에서 30%에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최대 5,200원을 배민에게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것은 과연 얼마일까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음식값 인상의 주범은 배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자영업자들은 이러다 다 죽는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배달 앱을 쓰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쓰자니 남는 게 없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돈 문제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로드러너라는 새로운 배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로드러너는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AI 기반 자동 배차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배민 커넥트 시스템이 라이더가 여러 주문 목록, 즉 콜을 보고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로드러너는 AI가 강제로 하나의 콜을 배정해주는 방식이었죠. 배민 측은 배달 품질 향상을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지만, 라이더들은 이를 자율성을 박탈하고 우리를 부품처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로드러너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케줄 근무와 성과 연동형 등급제였습니다. 이제 라이더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출근해야 했습니다. 스케줄을 어기거나 AI가 배정한 콜을 거절하면 수락률이 떨어지고, 이는 곧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낮은 등급의 라이더는 좋은 시간대에 스케줄을 잡기 어렵고 수익이 좋은 미션에서도 배제되었죠. 이것은 마치 게임처럼 보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라이더 유니온의 설문조사에서는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게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라이더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전국적인 도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로드러너 도입의 진정 목적이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독일 본사로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자신들이 개발한 로드러너 시스템을 자회사에 공급하면서 사용료, 즉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DH의 자회사였던 요기요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2년간 522억 원을 로열티로 지급한 전례가 있었죠. 노동계와 점주단체들은 배민이 굳이 기존에 잘 운영되던 시스템을 버리고 오류가 잦고 현장 불만이 폭주하는 로드러너를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로열티 송금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이 늦어지고 라이더는 떠나고 점주 매출까지 떨어지는 시스템을 강행하는 회사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논란은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경영진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5,400억 원의 독일 송금, 과도한 수수료, 로드러너 강제 도입, 심지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행태까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배민 영업사원이 할인율만큼 미리 음식 가격을 올려놓으라고 종용하는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라이더의 배달 수락 시간을 일방적으로 40초로 줄여 사고 위협을 높였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상생을 약속했던 배민은 국회에서 불공정과 탐욕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배달 제국은 이제 국회, 자영업자, 라이더, 시민단체 모두에게 포위된 사면 초가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2025년 가을, 배달의 민족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을 넘어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집중 포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강력한 규제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는 배민의 수익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세 그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트릴레마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과 배당을 요구합니다. 둘째, 음식점 사장님들은 생존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라이더들은 빼앗긴 자율성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지요. 이 세 집단의 요구는 서로 상충됩니다. 수수료를 내리면 본사의 이익이 줄고 라이더 처우를 개선하면 배달 비용이 올라가며 이 모든 부담을 회사가 떠안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배민은 이 풀기 어려운 방정식 속에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두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차가운 비즈니스 전쟁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분식집 사장님은 포장 수수료 6.8%가 도입된 후 한 달 수입이 16만 원, 연간으로는 190만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에 결국 배민 포장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일하던 한 라이더는 로드러너 시스템 도입 후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잃고 AI의 통제를 받는 삶의 회의를 느껴 배달업을 떠났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5천 원 가까운 돈이 수수료와 배달비로 나가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이럴 바엔 그냥 나가서 먹겠다며 배달앱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5,400억 원과 26%는 결국 우리 이웃의 한숨과 줄어든 지갑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료 배달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배민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때 60%를 훌쩍 넘던 배민의 철옹성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으며 이탈한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독일 돈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금 인출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생태계 참여자들과의 상생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2025년 겨울, 배달 제국의 운명을 가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때 국민 앱이라 불렸던 배달의 민족이 어쩌다 모두의 적이 되었는지 그 추락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공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파트너들과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국의 점주, 라이더, 소비자가 함께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그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400억 원의 송금은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생태계를 향한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2025년 이후 배달의 민족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독과점적 지위가 해체되는 강제적 상생의 길입니다. 둘째, 현재의 비판을 수용하고 독일 본사를 설득해 수수료 인하와 라이더 처우 개선에 나서는 자발적 개혁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경쟁사에 밀려 서서히 몰락하는 자멸의 길입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어디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플랫폼 자본의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토종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변질될 수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주문하기 버튼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의 민족은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했을 뿐인 평범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생태계를 배신한 탐욕스러운 악당일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시장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